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도 1부에서 못다한 종목 이야기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종목 진단 끝난 줄 알고 아쉬워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다. 저희 1시간 남아 있습니다. 네. 2부에서도 스피드 종목 진단 달려갈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상담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부에서 여러분이 올리시는 동안, 네. 1부 때 올렸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죄송한데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2부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뭐, 저는 이거 삼성이 투자한다, 이거 처음 알았던 기억이 나는데, 자, 13만 4천 원에 사셨고, 그리고 30% 우리 손양억님께서 사셨습니다. 내일장 매도 후에 차후 매입 검토가 어떤지. 다시 매수를 하시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한번 익절하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그만큼 생각이 들만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오늘 워낙에 많이 빠져서. 네. 물론 이제 차트만 보고 있으면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지라는 말은 들으시기 싫으실 때겠죠. 네. 자, 어쨌든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해 가지고 재도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 의견 우리 운영님께서 김민준 전문가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전량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전량 매도 강하게 나오십니다. 운영님께서는요? 저도 매도 의견입니다. 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자, 우선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찾고 있는데 뭐 이걸 먼저 하나 보시죠. 요즘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우리 시청자들 LNF입니다. 2018년, 2019년 가격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2019년에 34,000원을 찍고 19,000원까지 내려간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주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만 원대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쐈죠. 근데 아까 34,000원에서 19,000원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2차 전지가 모멘텀 단계였어요. 기술 개발은 뭐 2007년, 2010년부터 해오고 있었지만 그때는 뭐 모기지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가치주들이 득세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2014년에서 2016년 이렇게 넘어갈 때 성장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모멘텀 단계에서는 이제 재평가 단계로 들어갈 때 주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2020년이 오면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21년이 오면서 침투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면서 2차 전지 그룹들은 실적으로 화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로봇 시대도 열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지분 투자를 한 거 보면 훌륭한 기업이 맞죠. 그런데 이 기업도 이 주가를 합당화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에 관해서도 2차 전지 파트에 관해서도 포스코홀딩스에 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매출액과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데도 그러게도 약한 종목이니까 그거보다는. 물론 실적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적게 오르지 않아요. 이 종목 1000%가 올랐어요. 네. 와. 많이 갔네요. 에코프로보다 더 올랐습니다. 네, 많이 갔네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넘어갔으니까. 근데 올해 매출액을 작년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136억에 13억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멘텀 단계에서는 비이성적인 시세가 나는 거고. 그렇죠. 네. 그죠? 1분기 실적이 234억 적자고요. 2분기 실적 2억 찍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가를 합당화하겠습니까? 오늘 아까도 두산도 있었고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이틀 연속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조정으로 가는 시그널이지 않나 이렇게 상당히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뭐 상장이 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주가는 더 빠진다고 보여져요. 네. 정상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네. 잘 사셨고 수익 챙기자는 전략에서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뭐 가격, 목표가, 손절가 없이 그냥 바로 내일장에서 전량 매도. 그렇죠. 내일 보시면 이제 내일부터 CPI, PPI, 네. 양옵션 만기, 맞네요. 다음 주에 FMC, 불확실성이 제기될 지표와 이벤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챙기셔야죠. 챙기고 나서 향후에 정말 이 종목에 대해서 성장성이 있다면 본인이 다시 재접근을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뭐 시초가 매도 내일 아침에 바로 딱 장 시작되면
바로 과감하게 그냥. 던지고 하루 종일 행복하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략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네요. 내일 하루를 우리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네. 장 열리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46%의 수익을 일단 두둑히 챙기면서 주가 내려가는 걸 좀 뿌듯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마음 하루가 편하게. 되시기를. 네. 5분만 투자하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운용력께서도 매도 의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 의견인데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을 좀 조금 제시드렸는데 다르네요.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좀 그래도 길게 보면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왜냐면 회사가 레인 로보틱스 아직은 매출액은 없지만은 그 협동 로봇의 대표적인 회사고 핵심 기술 협동 로봇을 구현하는데 6가지 중에서 5가지 회사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술력 좋네요. 그렇죠. 이제 글로벌적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유니버셜과 또 경쟁을 벌일 정도로 기술력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지분 아마 14.9인가요? 투자했을 거고요. 근데 맘만 먹으면 56까지 늘릴 수 네, 있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더라고요. 콜옵션 행사를 통해 가지고 8,900만 유가 인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거의 59.9% 60% 그냥 정도 자회사 편입된다고. 거의 14.9% 정도면 저도 왜냐하면 삼성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14, 5% 투자한 회사는 많거든요. 예. 근데 회사가 만약에 60%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지금 60% 정도까지 지분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아마 네. 예,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15% 20%면 그냥 협력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장기적으로 60%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 한다면 확신인가요? 예? 확신인가요? 네, 콜옵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인수가 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네.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진출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삼성 바이오릭스를 예를 든다 한다면 회사 현재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거든요. 네. 어떻게 되든 간에 국내 로봇 쪽에 대장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삼성이 1등일 건데 3조 7천억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길게 보면 물론 당장은 앞서 이제 김민정 관처럼 매출액이 없어요. 네. 아마 2년, 3년 이후에 좀 나올 것 같은데 가시하던 시점에서 주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24만 원 최근에 고점이 24만 원 2천 원 찍었거든요. 여기는 돌파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다만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길게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일단은 저는 23만 8천 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보고 반등시 근데 반등 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대신 저는 이제 18만 원 이탈한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익절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탈하게 되게 되면 다시 주가는 최소한 아마 이거 21년 평균선에 올라오는 이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15만 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서 대사는 매매. 왜냐하면 빠지더라도 13만 원 정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11만 원대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당연히 이번에는 11만 원에서 최근에 22만, 23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100% 올라왔으니까 팔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어제 팔았어야 되는 거죠. 어제 이제 윗골을 달고 밀렸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약간 플러스 나올 때 팔았어야 되는 건데 조금 늦었지만은 그렇지만 이 종목 이분 같은 게 상당히 미련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18만 원대 일단 익절하시고 반등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 지속하겠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약간은 다른 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민준 전무께서 먼저 해주셨는데 우선 전략 매도 의견이고 시초가에서 매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고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운영력께서는 좀 장기적인 매력은 좀 있는 기업 아니겠는가라는 추가적인 의견을 주시면서 반등식 매도 의견 목표가 23만 8천 원, 손절가 18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특별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을 전해드려봤고요. 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아서 그에 대한 해결책 바로바로 전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채팅창에 거의 3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종목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동님, 김창현님께서도 종목 빠르게 남겨주고 계시고요. 오리엔트님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숲속 지기님께서도 종목 남겨주고 계시는데 연결해 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이니까요.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전화부터 받아보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돈 여행이고요. 네.
매수가는 1,700원에 10%요. 1,700원에 10%. 오늘 상당히 시장이 부진했었는데도 잘 좀 반등을 줬던 것 같은데, 네. 자, 사신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손실 구간이어서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거 매수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시네요. 예, 그래서 막 매수가까지 오면은 막 팔고 싶어가지고. 예, 어쨌든 여기 좀 빠져나오고 싶다 관점이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중국 얘기도 있고 뭐 유커 얘기도 있고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참 좋은 여행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보니까 뭐 1년 정도 고생을 하셨네요, 보니까. 네, 오래 들고 있었어요. 네, 작년 작년에 워낙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뭐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저희 매수가가 더 높았는데요. 제가 추가 매수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된 거예요. 뭐 그래도 이제 비중이 높지 않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잘 끌고 오신 것 같고, 작년에 뭐 전쟁도 나고 금리 인상도 하고 너무 안 좋았죠. 상하이 네. 봉쇄령도 있었고, 이제 뭐 중국 관광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참 좋은 여행은 그나마 보유를 하셨던 게, 여행 업종 중에서는 재무가 가장 튼튼합니다. 즉 빚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네. 적자를 찍다 보니까 빚이 좀 늘었는데 올해 1, 2분기에 흑자 썼습니다. 뭐 네. 요즘에 공항 가면 사람도 많고 국제 여객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 중국 관광객도 온다고 하고, 그래서 더 좋아질 건데,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중국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의 첫 순위는 아니죠. 그죠?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주도는 아니고, 또 소외주 중에서도 순서를 좀 정해보면 제약바이오가 저는 1순위라고 보는 쪽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뭐 중국 관련주, 또 중국 관련주 안에서 면세, 카지노, 여행 정말 많다. 그죠? 또 자율주행도 있고, 그래서 이 순환매가 들어오는 시점이 굉장히 더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수익이 나진 않을 거예요. 단지 하반 경직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요. 이제 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제 내가 오랫동안 좀 1년 보유했는데 1,300원 좀 오면 그냥 본전에서 나올까 말까 이런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보유만 더 하시면 조금 더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수익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제가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줄을 좀 끊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가격은 중심선에 있는 중단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본전에서 나올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기간 보유를 하겠다.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가야지만 상단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11,900원 목표가 드리고요. 너무 지루할 것 같다. 그러면 1,500원까지, 지난번 가격 있죠? 1,400원,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요때 종목 교체하면 뭐 기대 수익률 1년 보유에서 없지만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시고, 포트 교체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말씀하시죠. 네, 잠깐만, 저 9월달에 중국에 중추제하고요, 국경선이 뛰어가지고 여행을 많이 올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모멘텀은 어떤지 네, 궁금하시군요. 그 모멘텀 다 포함한 거고요. 중국 네. 관련된 주들 중에서 저도 오늘 뭐 중국 관련주를 준비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단지 이제 중국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나 국경절 연휴 아마 춘절을 보신 것 같은데, 10월 달인 것 같은데, 뭐 유커들이 좀 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행 종목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12,000원 넘고 훨훨 날아간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치로 가봤자 저는 11,900원인 것 같고, 쉽사리 중단 부근에 1,500원을 좀 넘기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좀 지켜보시다가 슈팅이 뭐 좀 강하게 나온다 그날, 그러면 네. 파시고 나오는 게 바로 좋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네. 가면 결코 기대 승리는 좋지 않다. 그리고 뭐 손절가는 제시하는 게 아마 하단 지지는 될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세요. 네. 네, 참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에이, 주가는 별로 참 좋진 않네요. 예,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여행 쪽은 아니시네요. 히든 카드가. 예. 힌트입니다. 중국 관련주지만 여행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윤미선님의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 살펴볼 거고요. 32,0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28,250원. 32,000원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고생하시네요. 네, 작년 4월쯤이었을까요? 주가가 좀 급락했을 때 가격대가 네. 32,000원인데 요 급락대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을 기대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갔고요.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네. 원가를, 즉 매수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도 조금씩 그래도 뭐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기는 하는데 주가는 크게 못 움직이네요. 왜 그럴까요? 예, 뭐 심학 관련 재료가 없으니까 제약주라는 것 자체가 그 일반 이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지만은 네.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방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방어주이기 때문에 또 고령화 사회에서 또 수혜주기도 하고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일반적인 그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성장률 자체가 5%에서 10% 이상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게 주가 자체는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는 변동성이 크지 않는 거 상당히 더디게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빠르게 안 움직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답답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예산은 실적 우등생입니다. 보시면 예사 실적이 지금 보면 거의 뭐 2018년도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378호, 345, 401호, 330, 고기가 따뜻하네요. 그렇죠. 네. 올해 그 지금 그 상반기 때 280억이거든요. 올해는 아마 그 최대치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에 주당 EPS가 2,787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거의 한 3,000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PR 단위로는 지금 10배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10배라는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신약 개발 모멘텀이 없으면 제약업종 같은 경우 과거에 뭐 유한양이라든가 유한양이 같은 게 요즘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이 부각되지만은 PR 15배, 16배였거든요. 그럼 네. 이 종목 중소형 종목이니까 네. 12배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예산은 시장이 좋으면 네. 현재 가격대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약 35,000원 정도 가격이에요. 약간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맞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종목은 그래서 방어적인 종목이니까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가치 성격이니까 이 종목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때 주가 좀 빠르게 갔지만 대체적으로 적정한 신약 개발 이슈가 없으니까 35,000원짜리 주식인데 현재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은 목표 주가가 현재로 봐서는 32,000원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대신 이 종목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는 60이동 평균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쪽인데 61선이 지금 26,000원대니까 26,00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매매한다 한다면 26,800원 이 정도가 저점이거든요. 26,800원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26,800원대. 이제 여기서 매수. 네.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3만 원 이상 넘어가기 힘드니까 29,000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29,500, 800원 넘어가면 매도. 26,000원과 3만 원 사이에서 등락 과정을 통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절은 필요 없겠죠. 주가는 웬만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26,000원 아래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15%인데 네. 높게 32,000원 사셨으면 언제 사셨죠? 1년도 더 네, 됐어요. 그러네요. 작년 4월 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주가 떨어질 때 사셔야 돼요. 약간 이제 네. 가치 성격이니까. 근데 지금은 주가가 사기가 애매하죠. 추가 매수는.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당장 제가 보기에는 31,000원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3만 원 이상 가면 미련 없이 파셨다가 다시 기다리면 뭐 27,000원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 전략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치가 증가되니까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가져가면 3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더 오래 가지고 계시기에는 또 주가의 상승 폭도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어서 네. 일단은 매도 대응으로 전해드렸고요. 31,000원이 최대 목표가라고 하시니까요. 그 사이에서 손실 줄이시고 빠져나오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유나이트 제약. 오늘은 진짜 운영위원님이 안전한 것만 하시네요. 바닥이 지지되어 있는, 올라가지 않는 약간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좀 보겠습니다. 오리엔트님께서 SL 올려주셨는데요. 좀 나름 이제 공부를 이것저것 하신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는 거, 그리고 뭐 회사 재무 상태도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35,300원에 20%.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무슨 저주받은 종목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자동차 관련주를 자주 강조해 주신 김민주 전무감께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지목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체감되는 것도 있는 거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무감?
뭐 저주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게 이게 우리 시청자님 내일이 보니까. 되니까 좀 네. 뭔가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나쁜 상황이. 우리 시청자님도 보니까 한성격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게요. 8월 달에 사신 것 같은데 네네. 35,200원이면 그 지난번에 35,200원에 샀으면 42,000원까지 주가가 갔으니까 한 20% 수익 났는데 안 파셨을 리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번에 눌림목대 진입을 하셨는데 전 자동차에 대한 변함 없습니다. 뷰가. 올해 이제 1분기 때 욕 많이 먹었죠. 그때 가장 먼저 반도체가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결국 뭐 제가 최후의 승자였습니다. 뭐 2차 던지면 이제 장비를 강조했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근데 제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전 자동차에 대해서 투자하지 마라. 매매하라고 그랬거든요. 자동차 부품 종목들 소개하면서 매매. 짧게. 그리고 3분기에는 조심해야 된다. 네. 계절적 요인도 있고 3분기에는 지금까지는 뭐 무역 수지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들이 거의 원투펀치였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구간에서 지금 계시는 거군요. 조심해야 될 구간에서 잘 사셨죠. 아, 잘 어, 사셨어. 지금 이제 3분기가 이제 네. 끝나가니까.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가는데 못 가니까 답답함을 좀 토로하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종목 선점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업체들 실적 나왔을 때 잘 나온 기업 중에 하나 뽑아봐라. 뭐 몇 가지 명신산업이라든지 몇 종목이 있는데 네. SL은 그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SL 하면 잘 알려진 램프 종목. 여기는 램프가 주요 매출의 80%예요. 아, 램프 여자군요. 네, 자동차 램프 뭐 여자. 전기차 부품 파츠 종목들도 있긴 한데 네. 파츠도 거기는 뭐 매출 비중이 거의 없고 램프가 80%입니다. 전자공실 들어가 보시면 또 주요 고객처가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GM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포드도 있는데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고 이 네 군데가 50%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로 이제 좀 탈바꿈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뭐 향해를 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가 지나면서 이제 결국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시 주도주 전면에 나설 거예요. 그래서 길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 여기서 사셨어요. 지금 그렇죠. 딱 여기서 사셨는데 왜 주가 반등이 안 나오냐? 이번 주에 가장 제가 늘 이제 쓴소리를 하는 부분인데 뭐 존중합니다. 건설적인 노조는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데 현대기차 뭐 기아차분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꼭 이 시국에 또 부분노조 파업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고 내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부담이네. 될 것 같고 네. 아마 저희 이토마토에서 또 그런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부분노조 파업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가 갈 만한 이슈가 없죠. 실적도 잘 나왔고 매출액도 성장하고 있는데 재고 조정 덕에 또 계절적 요인 덕에 주가 하락했고 반등 좀 나와보려고 하니 부분노조 파업 있고 쉽지 않죠. 단지 이제 우리 시장님 희망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잘 하셨다는 게 여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외국인들도 관심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외국인이 이번 달에 지금 벌써 100억 남았어요. 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가 못 가니까 계속 팔고 요 근래만 조금 샀어요. 그죠? 딱 그러면 외국인들은 결국은 관심 없는 쪽 저가에서 사가고 예.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4분기 정도 되면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매매 접근이고요. 여전히 저는 이 종목은 4만 원 다시 안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손절가 제시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뭐 3만 원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네. 한 1% 정도 될 것 같네요. 12%. 반등 목표가는 42,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부품주 SL과 관련해서 우선은 보유 의견, 그리고 4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거라는 관점입니다.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합니다. 네, 진단을 통해서 저주 좀 확실하게 풀어드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내일이다 보니까 더 힘듭니다. 예. 네, 희망을 가지시고 네, 보유하시면 힘내십시오.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예, ISC요. 네, 아.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92,500원에 네. 80%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시청자님. 예, 한 번에 다 실으셨어요? 예? 한 번에 80%다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예, 하셨고? 60% 했다가 20% 추가매수.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살짝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어떤 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언제쯤 이걸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타이밍 한번 찾아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80% 사놓고 조금 흔들리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주가 엄청 떴는데. 불안한 것도 뭐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은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 그게 의문스러워서요. 네. 예, 그 같은 ISC,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지분
그 45%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인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SK 하이닉스? 그런 건 모릅니다. 모르시죠? 예. 45% 지분 인수하면서 5,520억 정도의 인수했으니까 대충 제가 나눠봤더니 주당 한 6만 원이 안 된 것 같아요. 6만 7, 8천 원 정도를 지분 45%에 인수했으니까. 그럼 대충 예사 가치를, 왜냐면 인수한 사람이라든가 파는 사람도 예사 성장성이라든가 가치를 보고 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즉, 근데 예사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거든요. 1조 5천억이고, ISC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주가 15,000원대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갔던 회사예요. 성남의 남한산성 아래 주상 복합 건물에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소켓 테스터 관련해가지고 자기들 신기술 개발했다고 실리콘 러버와 관련돼가지고 계속 실판에 설명을 하는데. 검사 장비. 저는 문과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뒤로 실적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AI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회사로 좀 바뀌었는데. 근데 일단은 이 회사가 SK 하이닉스가 주 거래처지만은 삼성전자와도 이제 거래를 형성했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SKC가 인수했으니까 삼성하고는 이제 거래를 단절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러면 ISC의 소켓 과정을 어디서 삼성 물량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TFE라는 회사가 SKC가 ISC 인수함에 따라 지고 TFE가 대안 종목으로 공급망에 삼성 거래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TFE가 주가가 10,000원대에서 지금 3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만약에 회사가 삼성전자에 거래된다 한다면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3,700억이고 ISC가 지금 시가총액 1조 5천억이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파트너로 낙점이 된다 한다면 주가가 많이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ISC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고 나서 앞서 제가 불안하지 않냐 물어보는데 주가 떨어지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사가 물론 이제 AI 시대에 이제 예사가 특히 이제 DDR5로 진행되게 따라가지고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점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 1조 5천억대 올해 지금 일부가 상반기 때는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현재 상반기 때까지 영업이 200억인데 작년도 1년 동안 거의 559억이었으니까 올해 462억, 내년도 840억, 내후년도에 1,000억이니까 내후년도에 1,000억 정도가 되면 PER 단위 20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러면 20배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은 크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 뭐냐?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리스크 관리 아주 높게 산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여기 좀 선절을 좀 염두에 두세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반 정도는요. 그렇죠? 일단 62등 이평선이 지금 82,000원대 정도 좀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시청자면 10% 정도 이상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손실 좀 줄여서 81,0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반 정도 좀 손실 처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뭐 현재로 봐서 11만 원 이상 올라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해서 주가는 100% 이상 올라가면 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목이 5만 원대에서 올라왔어요. 5만 5천 원대에서, 그죠? 5만 5천 원대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5만 5천 원이거든요, 이게요. 7월 12일 날 5만 원대 시작해가지고 11만 원에서 꺾였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쉽니다, 하더라도. 11만 원 돌파 힘들어요. 그래서 8만 1천 원대 이탈하게 되면 최소한 반 정도 매도하시고 일단은 10만 원 넘어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9만 6천 원 정도, 8천 원 정도에서 반 정도 파는 전략.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제 전망이 틀려가지고 12만 원 이상 올라간다 한다면 미련 갖지 마시고 전량 매도하는 전략 제시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그 가격 라인 따라서 관리 잘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ISC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김형숙님께서 코인테크 올려주셨는데요. 네. 35,500원에 5%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분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셨겠네요. 그것도 거의 장 마치기 직전쯤에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확 나와버리는 건데 내용은 뉴스는 좋아요. 뭐 수주 얘기 같은 거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떨어질 게 없는데 이게 왜 떨어졌을까? 저도 보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형수님께서는 42,000원도 보고 매도를 안 하셨대요. 오늘 고가가 42,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높게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네. 네, 왜냐면 이게 7월 말에 47,000원까지 갔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래서 미련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지금은 놀란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아보죠. 전문가님, 코인테크 왜 그럴까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네. 네, 별 문제는 없고 우리 시장님 긴장하셔야죠. 자꾸 이렇게 긴장 푸시면 시장님 질문 올릴 때 보면 이 채택이 된 이유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수익이 나셨는데 오늘 못 팔았잖아요.
그죠? 35,500원이고 오늘 42,000원까지 봤는데 뭐 하다 놓쳤어요. 지금 20% 가까이 났는데 18% 19% 났는데 놓쳤어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격에 지금 35,500원에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코인테크 주가가 올해 뭐 아시겠지만 100%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 많이 갔죠. 네, 100% 넘게 간 종목이고 결국은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반등 또 눌림목에서 이번엔 반등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뭐 고가를 넘어가는 부분은 가격 조정이 좀 더 있고 내년 시점으로 가야 되겠죠. 뭐 주가가 주식 자체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또 기업은 이제 비공개했지만 51% 매출 공급 계약도 했고 늘 2차 전지 장비에 관해서 제가 여기 이제 공정 자동화 장비 쪽이니까 네. 여러 유수의 배터리 세일 업체들이라든지 간택을 받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2025년까지 늘어난다. 예. 저 혼자서 주장하는 논리지만 속도를 가미시킬 거면 2차 전지 장비를 해라. 그렇죠. 소재를 하지 말고. 장비 종목 많이 소개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9월에도 행복했습니다. 2차 전지 장비로서. 네, 훨씬 기대 수익률도 높았고. 근데 좀 많이 감추는 편이긴 한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로 하실 거면 지금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코인테크에 문제가 있어요. 코인테크의 올해 밸류가 11배거든요. 예. 지금 근데 목표 주가의 증권사에서 52,000원을 써놓은 거 보면 주당 EPS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를 계산해서 한 거예요. 그쵸. 장비 종목은 20배가 지금 맥시멈이에요. 근데 20배 지금 이상 줬던 종목들은 다 주가 조정 받았어요. 윤성 FPC, DENT, 하나기술 등등. 옛날에 갔던 네, 그렇죠. 종목들이네요. 이런 종목도 다 신고가 먼저 갔고. 네. 밑에 있던 종목들은 최근에 치고 올라온 것들이 먼저 활성화 장비에 A% 갖고 22,000원. 최근에 이제 M 플러스가 2만원까지 찍고 가격 조정이죠. 그러면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고점 넘어가기 쉽지 않죠. 내년 가야 되는 쪽이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재에 있는 이벤트 지표. 내일부터 CPI, PPI, 양옵션 만기일. 다음 주에 FOMC. 와, 맞네요. 네. 뭐가. 지수 앞에 장사 없습니다. 네. 어차피. 그리고 오늘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에도 인버스, ETF 인버스 또 어제 또 나와가지고 네. 또 하락했다는 말이 2차 많더라고요. 섹터 자체에 따른 하락. 뭐 저는 뭐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공매도를 못 한다는 것은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공매도의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네. 그래서 코인테크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손실 보는 게 싫고 내가 매매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여력이 없다. 내일 전략 매도입니다. 네. 단 뭐 몇 프로라도 챙기시고 네. 그 이유는 이제 이벤트들이 산재에 있으니까 밑에서 다시 잡으란 소리예요. 주가가 좀 올라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밑에서 다시 잡으라는 뜻이고 난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전문가님 그냥 예. 보유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실 수도 하신다면 있죠. 예. 어느 정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2,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충분히 뭐 5%에서 10%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까지 좀 투자 관점으로 수익 관점으로 끌고 가보겠다. 이러면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로 도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끌고 가실 거면 신고가 언저리까지 목표가를 좀 보시고 네. 단기 전략이시라면 내일 매도해서 다시 재접근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형수님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매도 재도전 단기 전략이고요. 추가 매수해서 가시겠다. 32,000원에서 5에서 10% 정도 담으신 다음에 수익 내는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오늘은 바이오 들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그러게요. 네. 동동님께서 바이오니아 진단 신청하셨습니다. 45,000원 매수가 비중 10%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운영형님? 네, 이름은 바이오니아지만은 바이오 기업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사의 제품의 거의 80% 이상이 프로메틱스라고 그 체지방 유산균 그 감소하는 유산균. 프로메틱스 그 제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네. 그거예요. 나머지 건강기능 건식. 그렇죠. 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종목 주가 싸냐 비싸냐. 건강기능식품이 그렇게 요즘 시장에서 코로나 이전 때 전후에서 상당히 진짜 괜찮았거든요. 면역 방지 때문에 그냥 그쵸. 부각을 나면서. 근데 그게 안 좋습니다. 근데 예사 그러면 다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교대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80%이기 때문에 그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예사 시가총액 1조 원이거든요. 올해 추정하는 영업이익 대충 보니까 현재 1분기까지 상반기까지 보니까 작년보다 약간은 상향할 것 같아요. 작년 115억인데 올해 한 2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은 작년도 120억인데 16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배주 순이익. 그러면 주당 EPS가 계산해보면 500원, 600원이거든요. PR이 5840. 80배입니다. 이거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이건 매도. 그래서 쉽지, 주가가, 다만, 책 자체가 안정된 게 빠지지 않는데 주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 정도가 차트로 본다면 5만 원대 정도가 매물층이니까 갈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적당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4만 6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4만 원 이탈하게 되게 되면 짧게 손절하는 관점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저희 가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46,000원 그리고 4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꽉꽉 채우네요. 그러게요. 꾸쭈님께서 네.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위메이드 맥스를 봅니다. 맥스로. 네. 당연히 이제 지금 이 종목도. 손실입니다. 네. 오늘 많이 오르긴 했는데 11,600원에 5%입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비중이 너무 많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오늘 조금 상승했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거 매도 타이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높은 데서 많이도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이 상승에도 지금 희망을 걸고 계시거든요. 그러게. 이게 그러니까. 근데 너무 목표치가 높네요. 알아보죠. 전문가님 이거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뭐 충원을 좀 드리자면 네. 공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것도 더 연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11,600원에 사셔서 안 판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한 4월, 5월에 사신 것 같아요. 지점을 좀 보면 여기 뭐 파동 모양 이 정도를 보고 여기 부분은 과대 낙폭을 좀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리바운드를 좀 보면서 사신 것 같고 네.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이번 달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게임 이벤트가 열리고요. 또 11월 달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G스타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게임이 지금 뭐 환호 기대감이 와도 잘 못 가고 맞아요. 게임이 완전히 지금 소외됐거든요. 네, 신작이 나와도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정부 권력에 도전하지 말라 이런 말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대표적인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저 엄청 싫어하거든요. 좋은 얘기 안 하시니까. 좋은 이야기 할 수가 없죠. 그렇긴 국가 하죠. 통화 가치에 도전하는 일을 미국과 중국이 허가해 줄 리 없다. 우리나라도 안 돼 있죠. 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코인을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 업비트라는 데를 제가 계좌를 터가지고 매매를 네. 해봤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코인 시장이 완전 죽어서 비트코인 말고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트도 온 다 좋고 게임용 토큰, 뭐 증권용 토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게임의 본질적 요소로 승부를 짓는 게 맞고 재밌어야죠. 지금의 게임들이 신작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플레이트도 언이 아직도 가미가 돼 있어요. 네. 끝까지 밀어붙일 공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일정 부분 리바운드는 이벤트 덕에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안 날 것 같고요. 실적이 그래도 흑자로 턴됐기 때문에 보유하시고요. 이번에 아마 뭐 반등 때 아마 주가가 좀 오를 것 같거든요. 우리 시장에. 그래서 네. 반등 목표가는 11,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미련 갖지 마시고 교체하셔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주도주 쪽으로 선회하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꾸쭈님의 종목. 자, 위메이드 맥스 봐드렸습니다.